언제 어디서든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물건의 주문이 가능하고 빠른 시간 안에 집 앞으로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 이제 택배 없는 삶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건을 배달하는 일뿐만 아니라 받는 이에게 안부와 행복을 전하고 배송을 넘어 공유 가치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서비스.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택배는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맞게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배송 혁명 시대입니다. 가을 햇살 좋은 9월의 어느 날, 강원도에 위치한 화천 우체국. 이곳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은 경력 16년 차의 김상준 집배원인데요. 그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산간 오지의 우편물과 택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인가요, 이게? 오늘 배달? 네, 오늘 배달할 거예요. 몇 장쯤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한 2-30장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은 평소 물량에 비해서는 어때요? 작은 거죠? 작은 거예요? 네. 평소에는 한 몇 장 정도? 평소에는 뭐 한 많을 때는 한 60장, 한 70장 정도 됩니다. 그날 배송할 우편물의 양이 정해지는데요. 오늘은 평소보다는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우편물의 양과 상관없이 일주일에 6일을 매일같이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지역으로 배송을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택배 물량이 점점 많아진다면서요? 평소에도 많은데 예. 또 요새 좀 명절이 껴가지고 예. 물량이 말도 못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어제는 몇 개 많았었어요. 어제는요? 배송지까지 가기 위해선 먼저 구불구불한 산길 코스를 잘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 동네는 또 일반 택배가 안 들어가요. 그러죠? 시내밖에 못 와요. 시내에다가 딱 내려놓고 이제 문자 보내와 찾아가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차로만 40여 분을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배달할 지역은 육로로만 약 30km, 그리고 또 수로로 약 5km를 가야 하는 외진 곳입니다. 포장도 잘 되지 않은 도로, 배송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합니다. 산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화천 비수구미 선착장. 오늘 배송지인 동촌리 마을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인데요.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 아래 강을 사이에 두고 자리한 동촌리 마을에는 총 24가구, 약 5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가시는 데는 정확하게 어느 마을이에요? 거기는 우리 마을 지나서 동천 1, 2, 모일이라는데 거기도 강가예요. 마을 사람들의 우편물을 실은 배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배는 김상준 집배원의 개인 소유. 우체국에서는 유류비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웬만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몇 가구씩 떨어져 살기 때문에 배송을 하려면 여러 마을을 일일이 돌아야 하는데요. 드디어 오늘 첫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르막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는데 배달할 우편물은 달랑 한 통뿐입니다. 드세요. 드세요. 씨 계시는구나. 뭐 받으신 거예요? 편지 받았구만 친구나.
우편물 한 통을 배달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배에 오르내리는 김상준 집배원. 이런 거를 하나 배달하는 게 간단치가 않네요. 한참 찍어야 돼. 네. 엄청 배로 들어와서 우편물 딱 하나 배달하고 또 가져가지고. 힘드네요, 이게. 이번에 배송할 곳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거의 산 정상 가까이 있는 배송지에 도착했지만 있어요? 아무리 불러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보지만 역시 아무도 없는데요. 어디 가셨나? 올라가셨는가 본데? 저쪽으로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때로는 우편물의 주인을 찾아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저놈의 아줌마 여기 계세요? 네. 정동재 아주머니. 없어요. 어디 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왜? 여기에도 우편물의 주인은 없는 모양입니다. 배를 타고 산을 넘어 어렵게 찾아온 그를 위해서 대신 전화를 해주시는 할머니. 연결이 안 된대. 전화가 잘 안 돼서. 그 연결이 안 돼. 전화가 안 되는데. 가서 뚝뚝 쳐야지. 이곳엔 전화도 먹통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정동자 할머니를 찾아 다시 시작된 기나긴 여정. 아마도 할머니께선 인근 밤산으로 밤을 따러 가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우편물의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멀리서 보니까 많이 달렸는데. 많이 달렸는데. 바로 이분이 김상준 집배원이 그토록 찾아 헤맨 정동자 할머니. 다행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인해야 돼? 돈 준다는 건가 보더라. 이거? 국세청에서 나오는 거. 산 넘고 물 건너 주인을 찾아온 등기 한 통. 우편물 뭐 받으신 거예요, 어머님? 국세청에서 왔네. 자주 보시죠, 평소에도. 김상준 선생님. 저 양반? 예. 저 양반이야 너무 잘해줘서 미안하지. 여기는 멀잖아요, 집이. 예. 그래갖고 막 20kg짜리 막 오면은 그거 들고 올라오시려면 지금은 물이 조금 늘어서 그대로 괜찮아. 예. 물 빠졌을 때는 그냥 미안해 죽겠어. 그 양반 없으면 안 돼, 엄마. 응. 하여튼 그리고 젊어서 그런가 잘해. 딴 사람 안 올라게. 오늘도 동촌리 마을의 우편 배달은 이상무. 하루 일과를 마친 그의 배가 뱃길을 달려 집으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택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까요? 대전에 위치한 한 허브 터미널. 전국 각지에서 오는 택배들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평소보다 물량이 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그런데 허브 터미널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택배 기사분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이제 그걸 지점에서 모은 뒤에 다시 허브 터미널로 그 상품들이 다시 모인 뒤 여기서 각 고객들의 주소에 맞게 분류가 된 뒤 다시 이제 중개가 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자면 물건이 발송되면 담당 기사의 집화가 이루어지고 지역 터미널로 수송된 뒤 전국의 허브 터미널로 보내져 대분류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후 다시 지역 터미널로 보내져 고객들에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저녁 무렵 전국 각지에서 보내진 택배들은 밤새 분류 작업이 되고 새벽이면 각 지역 터미널까지 수송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하게 되면은 각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고 각 지역에서 택배 기사분들이 다시 분류를 해서 내일 이제 오후에 고객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처리되는 택배의 양은 무려 130만 상자. 최대 성수기인 추석과 설 연휴에는 더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량이 약 25%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 140만 개 정도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밤새 계속되는 분류와 상하차 작업. 우리가 주문을 하고 일단 택배가 한 번 발송되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지역 터미널. 허브 터미널에서 1차로 분류 과정을 거친 택배들은 각 지역의 배달 지점으로 다시 이동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나갈 물량은 약 2만 3천 개. 택배 기사들은 각자 오늘 나갈 물량을 확인합니다. 하루 물량은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50개에서 200개 사이 정도 배송을 평상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한 배송 서비스는 물건을 분류하는 일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하지만 최근 휠소터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그 수고를 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운송장이 사람이 가독을 해서 손으로 이제 자기 물량을 빼는 거에 비해서 지금 들어온 휠소터는 그 찍혀 있는 바코드를 ITS라는 스캐너가 인식을 합니다. 그 해당 택배기사의 구역 에어리어에 들어오면 그 휠소터가 그쪽으로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했던 작업이 휠소터의 도입으로 자동화됐는데요. 예전에는 기사 한 명이 자기 구역만 맡았지만 이제는 3명의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1차 물량 나오는 거 갖고 2차 배송을 나갑니다. 나가면은 아마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1차 배송이 끝나요. 끝나면 다시 들어와서 2차 배송 물량을 싣고 다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배송 나가고 하면은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모든 작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점에만 휠소터가 설치됐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지점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내에 택배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건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해진 1990년대 초반인데요. 간편한 구매, 집 앞으로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는 그야말로 우리 생활의 전반을 바꿔놨습니다. 지난해 국내 택배 시장에서 취급한 택배 물동량은 약 20억 5천만 개. 불경기 속에서도 택배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봐도 택배 업계의 매출은 10%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택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경쟁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업체들은 당일 배송 서비스를 내세우며 빠른 배송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택배 시장의 트렌드가 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되는 거나 아니면 이제 면대면 저희가 배송할 때 고객들이 안전 문제를 요즘 크게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고객들의 차별화된 니즈가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최근에 신설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새벽 배송인데요. 낮에는 이제 차들도 굉장히 많고 뭐 차를 이렇게 잠깐 대더라도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를 뭐 이렇게 구석구석에 댈 수가 없는데요. 야간에는 이제 차의 통행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야간에 배송하는 게 편합니다. 일반 택배는 배송 시간 내에 서둘러서 배송을 마쳐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새벽 배송은 상품이 훼손되지 않게 안전하게 배송하는 일이 더 중요한데요. 배송 후에는 분실을 막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고객에게 전송합니다. 사진을 찍으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새벽에 주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고객들이 잠든 사이에 이루어지는 새벽 배송. 주로 신선식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주부 이재욱 씨. 오후에 회사에서 주문한 상품을 그날 밤에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이용하면서부터 가족들의 아침거리 걱정을 한결 덜게 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침을 꼭 해주는데 무슨 메뉴를 할까 엄청 고민이 되고 그게 숙제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바로 그냥 간편하게 조리만 해서 끓여서 아이들 밥이랑 이렇게 몇 가지 반찬이랑 해주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가는 거 보면 저도 뿌듯합니다. 고객들의 아침을 실은 택배가 다시 도로를 달립니다. 최근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택배 중에서 택배 기사와 고객 모두의 호응을 끌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배송하는 실버 택배입니다. 백창현 어르신은 올해 80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실버 택배 일을 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 나이도 할만해. 왜냐면 뭐 별로 무거운 게 없으니까 우리가 들 수 있는 거니까. 택배 차량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고 그때부터 어르신들의 분류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어르신들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활력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303동, 302동, 306동, 반품, 307동. 택배 일 하시면 안 하실 때보다 좋은 점 어떤 거예요? 좋은 점. 운동하고 돈 벌고 용돈 벌어 쓰고 손주들 용돈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 동료끼리 여기 나와서 기다리는 동안 좋은 대화로서 웃어가며 대화하니까 그 분위기 좋고 건강에 최고죠. 파이팅!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오늘도 파이팅과 함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어르신들의 실버 택배는 일반 택배와는 좀 다른데요. 택배 차량이 도착하면 각각 담당 물량을 분류해 하루에 서너 시간만 배송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택배 차량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대기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자바라 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일단 하역을 하고요. 하역된 물품을 자기가 배송할 구역별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분류가 끝나면 전동 카트라든가 수레에 싣고 각 가정으로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실버 택배는 친환경 전동 장비로 배송을 한다는 게 특징인데요. 어르신들의 배송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거라고 합니다. 전기 장비로는 택배 상자 약 50개, 최대 200kg까지 운반이 가능한데요. 한 번 충전으로 50km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버 택배의 장점, 어르신들이 자신의 연륜과 경험을 살려 좀 더 꼼꼼하게 배송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잘못 시켰구나. 뭐가 잘못됐나요? 예. 이거 지금 식구 중에 여기가 없거든요. 식구 중에 이게 없어요. 이 식구 중이라고 지금 적어놨거든. 여기 몇 층까지 있어요? 17층이요. 어디에 누가 사는지 훤히 꿰뚫고 있는 어르신. 사무실 직원의 실수도 금방 알아챘는데요. 자칫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일들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물건을 쌓는 데에도 어르신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쌓으실 때 보니까 뭔가 막 계산을 하면서 쌓으시는데 뭘 계산하시는 거예요? 층. 예. 내가 지금 이거 가면은 저 상층에서부터 내려면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하기가 쉽지. 무조건 실으면 층을 찾으려면 전부 또 그 가서 내려야 되잖아. 이게 순서대로 해야 내가 좀 편해. 이렇게 하나하나 안전한 배송을 위해 신경 쓰고 주민들의 택배를 내 택배처럼 소중하게 다뤄주니 당연히 고객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요. 최정민이. 예. 아무래도 같은 주민이 하면은 좀 더 뭐 편안하고 일단 그리고 문 열어줄 때도 저도 지금 뭐 저희 와이프도 있고 뭐 조카들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훨씬 더 편안하겠죠. 좀 안심되고. 매일 배송을 나오다 보니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겼고 주문 고객의 특성도 파악하게 됐습니다. 경비실에다 맡기는 거.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써져 있나요? 안 써졌는데 내가 이제 맡기는 거요. 이 사람이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그렇게 오늘도 무사히 배송 완료. 송장은 그날 백창현 어르신이 일을 잘 마쳤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몇 장인가요? 20개 있어. 이렇게 한 물건을 갖고 오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더 힘이 난다니까. 예, 힘이 나요. 힘이 나. 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노동을 통해서 수입도 얻으시고요. 건강도 얻으시고 그러니까 사회소통하기 때문에 대단히 즐겁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택배를 받으실 수가 있고 전동카트라든가 손수레를 이용해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깨끗한 배송이 이루어져서 대단히들 좋아하고 계시고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빠른 시대의 요구에 맞게 택배업계도 다각도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배송 서비스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시험 모델을 연구 중인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주력하고 있는 연구는 바로 드론을 택배와 결합한 방식인데요. 크기가 한 1m에서 한 2m급 정도 됩니다. 보통 지금 여러 군데서 상용화하려는 제품들을 보면 보통 드론 택배 무게 드는 것은 3kg대부터 한 10kg 정도까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론 택배 무게를 한 5kg 정도까지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게 이제 택배 상자고요.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리퍼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처음에 고정을 할 때는 저희가 그리퍼를 움직여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퍼가 당겨지면서 택배로 내려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군사적인 용도로 개발됐지만 최근엔 고공 촬영과 배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드론. 이곳에서는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드론 택배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드론 택배 기술이 어디까지 개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연구팀에게 시범 비행을 의뢰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거리 내에 저희가 비행하는 그 구역 내에 장애물이 30m 이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고도를 한 50m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 비행은 광주기술연구원 부지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태블릿 PC로는 드론의 상태와 비행 정보, 현재 위치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위치가 이쪽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치에다가 경로 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착륙할 위치 지점에다가 찍습니다. 그것도 이륙할 지점을 찍고 그리고 다시 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착륙할 지점을 설정을 합니다. 오늘 시범 비행은 20분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5kg의 상자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드디어 시동을 걸어봅니다. 이륙과 동시에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힘차게 날아가는 드론. 오늘 배송될 물건이 안전하게 이동되고 있는데요. 예정된 착륙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정된 포인트에 배송될 물건도 무사히 안착했는데요. 그렇게 드론이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동안 사무실 내에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기체가 날고 있는 고도와 속도, 방향 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착륙 지점 착륙을 현재 지도상에서는 이제 기체가 이륙한 시점부터 이제 이동하는 경로까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무사히 시범 비행을 마친 택배용 드론.
오늘 비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바람이 이제 30세크가 더 이상이 불었기 때문에 좀 기체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앞으로 지금 택배보다는 산간 지역이라던가 그리고 또 섬 지역 그런 시스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의 드론 택배는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간 오지까지 원활한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요. 드론 택배가 기술이 받쳐준다면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사람이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난 사람이 계속 했으면 좋겠어. 그게 다 오가는 정의인데 응? 얼마나 좋아요. 갖다 주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의 드론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드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보안과 기술적인 미비점 등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드론 배송이 상용화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도 동촌리 마을엔 우편 집배원이 들어갈까요?